앞에 말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치 제가 쓴 것 같이 와, 야, 이게 소름 돋네요. 이렇게 방대하고 정말 막연하고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볼 수조차 없을 때 추려서 보는 거 이런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여기 회의록에 액션 아이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AI한테 액션 아이템을 딱 뽑아줘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션 두 번째 시간 AI를 활용한 쓰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쓰기 메뉴도 굉장히 내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잘 주목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인데요. 쓰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편집은요, 메뉴대로 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쓰기는 최근에 개편이 굉장히 많이 된 파트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든 쉽게 작성이라는 그 메뉴 하나로 퉁쳐져 있어요. 마치 요술봉처럼 이거 하나 딱 두들기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이 쓰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뒤로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 무엇이든 쉽게 작성이라는 여기 보시는 거, 요것만 나타나요. 네. 그래서 항목에서 어떤 명령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과거에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요약 추가, 액션 아이템 찾기, 플로우 차트 만들기, 표 만들기, 키포인트 추출하기, 이어쓰기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엇이든 쉽게 작성이라는 메뉴 하나만 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한 다음에 각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이 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쓰기에서 무엇이든 쉽게 작성, 요약, 하기 이렇게 요 메뉴가 있는지 모르면 못 써요. 수락 이렇게 하면 아래에 요약이 딱 하고 들어왔어요. 그죠? 또 요약하기 한 번 더 하고 싶죠. 이제 이 요약 2라고 해서 요약을 해줬어요. 심지어 글씨까지 바뀌었네요. 네. 뭐가 다른가요? 아, 자본주의란 말 빠졌고요. 단순한 아닌 네, 이런 말도 빠졌고요. 장단점을 분석하여도 빠졌고, 네, 경제 이론, 네, 맥락, 통찰 이런 내용이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줄여줘라. 요약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요약 3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글씨 색깔도 바뀌었네요. 내용이 줄은 건 아니고요. 요약을 다른 각도에서 이게 이 유저가 뭔가 만족스럽지 않구나, 다르게 바꿔보겠구나 이런 시도들을 몇 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침해를 지적한다, 이해하게 됐다, 강조한다, 관점을 제시한다. 네. 여기 보면 첫 번째 거 이거는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저자가 넓은 시야를 얻은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넓은 시야를 얻었다는 건데 문맥을 잘못 이해했고요. 두 번째 거는 이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좀 제일 됐고, 예. 독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 요약을 한 번 해서는 그리고 이걸 맹신해서는 또 안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요약해 볼게요. 요 본문을 잡고서 요약을 다시 할게요. 요약했던 걸 요약했으니까 이번에는 본문을 올바르게 요약하시오. 이렇게 올렸습니다. 불만을 조금 느끼게 해줬어요. 네. 역시 엉망이죠. 네. 지금 똑같은데요. 이 책을 통해 저자가 넓은 시야를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경제학자들이 깨달았고 넓은 시야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예. 이 되는데 어떤 패턴이 있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약된 내용을 다시 선택해서 요약을 해야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액션 아이템 추가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액션 아이템이 뭐냐면 글을 읽고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걸 액션 아이템이라고 해요. 뭐 오늘 할 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거죠. 그래서 액션 아이템 추가. 이것도 액션 아이템이라는 게 쓰기에 기능이 있는지 모르면 몰라요.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액션 아이템 추가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액션 아이템을 뽑아줘요. 네. 이거 점검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라. 읽고 나서 이런 행동을 취하라 라고 해서 이렇게 액션 아이템을 정해주죠. 이게 액션 아이템이에요. 네. 그 회의록 같은 거 했을 때 회의록을 해서 뭐 다음 주까지 뭐 해와라 과제들이나 숙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냥 회의록을 딱 업로드하면 전체적인 과제들을 다 알려주죠. 액션 아이템들을. 네, 의회 회의록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공개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회의록 전문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복사해서 여기 회의록에 액션 아이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AI한테 액션 아이템
찾기. 이렇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액션 아이템을 딱 뽑아줘요. 네, 이 회의에서 주요 안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그 중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 주는데 볼까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 기한을 연장하고요. 2025년 2월 13일까지 1년 연장됐다고 하고, 조례 개정 사항은 교육 연수 명칭 변경 이런 거 바뀌었다고 하고요.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대요.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저출생 이 특별위원회 요거 활동 기간 연장하기로 했고,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대요. 네, 이걸 제출해야 되고, 2023년도 서울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렇게 액션 아이템을 이 내용을 쭉 검토해서 알려주네요. 네. 네. 이럴 때 유용하겠죠. 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액션 아이템을 추구릴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방대하고 정말 막연하고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볼 수조차 없을 때 추려서 보는 거, 이런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는데, 플로우 차트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플로우 차트 만들기. 문장을 플로우 차트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는데요. 자, 쓰기, 무엇이든 쉽게 작성, 플로우 차트 만들기,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네, 무엇이든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만들어 줍니다. 갑자기 이 회의록을 플로우 차트로 만들고 싶어지네요. 무엇이든 쉽게 작성, 플로우 차트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의사 담당관 보고, 의장 안내사항, 의사 일정 진행, 표결, 상정, 제안 설명, 토론 의결, 회의 종. 플로우 차트 엄청 간단하게 만들어줬죠. 네.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을 다 읽어보지 않아도 이 전체 흐름을, 맥락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자, 플로우 차트 만들기였고요. 이번에 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을 어떻게 표로 만들어 주는지 역시 선택하고요. 무엇이든 쉽게 작성해서 표 만들기라고 입력합니다. 눌러서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어요. 주제가 있고, 이제 여기서 핵심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볼 때. 불확성 시대, 케인즈 시대, 고객 중심주의, 현대 자본주의 이런 게 있는데, 갤브레스의 관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통찰들을 옆에 정리를 해줬네요. 불확성 시대에는 자본주의, 경제 정치 깊이 있는 분석이 있었고, 통찰은 시대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었다. 케인즈 시대 경제 이론의 한계를 지적을 했고, 불황, 실업 해결의 유효, 또 인플레이션 문제의 한계가 있었다. 사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케인즈가 했던 것도 아주 명약은 아니었다. 그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했지만 모든 시대에 다 맞진 않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주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고객 중심주의 허구성이 되게 강조됐고, 소비자 취향 조작, 기업 권력 강화 전략이다. 사실 이 책에서 제가, 혹시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서 좀 추가를 하면, 제가 가장 통찰을 느꼈던 게 이 고객 중심주의라는 걸 소비자들이 기업들한테 속고 있다라는 게 이 책에 많이 나와요. 소비자 취향이, 우리는 이게 되게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멋있다, 세련됐다, 핫하다 생각하는데 이거 다 광고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기업이 돈 내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사게 만드니까 그게 힙하고, 자신이 어떤 트렌드를 되게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허구성이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여러분이 낚여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보고 이걸 왜 학부도 안 읽었나 되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는 소비자 주권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기업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를 조작한다는 게 이 갈브레스의 관점이에요. 경제학 이론, 사회적인 맥락, 정치적 맥락 이런 거 중요하고,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학자들의 고민과 이해가 필요한데, 이게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특성도 있는데, 요거는 현실을 바로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간 현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혀내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어서 갤브레스가 그런 쪽도 좀 비판을 합니다. 네, 갑자기 책 얘기를 했는데, 요거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나 요거 학생들, 요 강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학생 있다면 갤브레스의 불확실성의 시대, 요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방송에서 이 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표 만들기인데, 자, 제가 어디로 가는지 대충 아시겠죠? 요거 무엇이든 쉽게 만든 표 만들기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네, 회의록을 표에 간단하게 요약해 줬어요. 2시 2분에 개회했고요. 321회 서울시
설 특별시 의회 정례회 6자 본회의였고 의장 김현기, 주요 안건 이렇게 돼 있는데 살짝 보기가 불편한데 표 내용을 글머리 기호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다시 표로 만들어줘. 그쵸. 이렇게 해달라는 거였죠.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의안 접수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훨씬 보기 편하죠. 그죠? 네,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만들기, 표 만들기. 자, 그 다음에 키포인트 추출이에요. 키포인트 추출은 핵심을 뽑아내는 걸 텐데, 역시나 이것도 이런 메뉴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면 못해요. 몰라요. 키포인트 추출. 이 책의 키포인트는 이런 게 있다. 깊은 통찰이 있다. 이런 것들을 뽑아내네요. 네, 포인트. 문장 안 읽고요. 먼저 키포인트를 먼저 읽어보고 이 책의 어떤 파트에서 내가 좀 이해하고 좀 가져갈 게 있는지를 확인해서 닫고 해당 부분만 읽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키포인트 추출. 자, 의외 내용에서도 키포인트만 추출해 달라고 해볼게요. 쓰기에서 무엇이든 쉽게 작동, 키포인트 추출. 이번에는 이게 각 프롬프트들마다 특징이 확실하네요. 이게. 자, 볼까요? 이 키포인트가 여기 지금 연장 가결에서 찬성 76, 반대 6, 기권 3. 예, 키포인트라고 했잖아요. 키포인트. 요약은 내용을 줄여주는 건데 키포인트라고 하면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지 말고 줄여달라는 거니까. 네, 이런 것까지 잡아준 게 조금 더 좋네요. 그죠? 11건 일괄 상정이고요. 예, 이런 내용을 했고, 선택했고, 이런 거. 아주 포인트 잘 잡아줍니다. 만들기, 포인트. 그 다음에 이어쓰기예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뒤에 이제 글을 이제 소설가일까요? 소설가라면 아니면 블로그를 작성한다. 그러면 뒷문장을 뭐라고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어쓰기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어썼는지 한번 볼게요. 갤브러스의 불확성성 시대는 자본주의 경제 정치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으며 경제학을 전공한 저는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거 제가 쓴 거네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아담 스미스, 케인즈, 갤브리스와 같은 거장들은 단순히 교과서 속에서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인물들로 여겨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갤브리스가 단순한 경제 이론가가 아니라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인간적인 고뇌를 담아낸 사상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룬 케인즈 시대와 고객 중심주의와 호소성에 대한 분석은 기존에 제가 배웠던 경제학 개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케인즈의 경제 정책이 불안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했지만 인플레이션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한 해법이 아니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경제학자들조차도 완벽하지 않으며 그들의 이론이 실생활에 적용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또한 현대 자본주의가 소비자의 취향을 조작하고 기업의 권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친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고객 중심주의라는 개념을 실제로는 허구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기업들이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 욕구를 창출하고 조작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관점은 제가 그동안 여겨졌던 소비자 주권이라는 개념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경제학이 단순히 수요와 공급, 가격 메커니즘만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블스의 분석은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불확성 시대를 읽으며 저는 경제학자들이 단순히 이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경제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었고 앞으로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이어쓰기 해볼게요. 어디까지 어떤 창의적인 글이 나올지 한번 읽어볼까요? 갤브레스의 통찰은 현대 경제학 시스템의 법학과 모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분석은 단순히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이는 경제학이 단순한 학문적 영역을 넘어 우리 삶의 질과 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구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갤브레스가 지적한 기술 구조의 개념은
현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 기업에서는 주주나 소유주보다는 전문 경영인이나 기술자들로 구성된 기술 구조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들의 결정이 기업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더불어 갤브레스의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비판은 현대 소비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불평등, 환경 문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갤브레스의 불확성 시대는 단순히 과거의 경제 이론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경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경제학자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에 대해 더 깊은 이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갈브레스의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분석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네. 와, 이게 앞에 말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치 제가 쓴 것 같이. 와, 야, 이게 소름 돋네요. 네. 이어쓰기. 지금 페이지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 줄만 선택해서 이어쓰기 또 해볼게요. 결론적으로가 지금 나왔는데요. 어떻게 또 이어쓸 수 있을지. 이번엔 많이 추가하진 않았네요. 이 정도 추가했어요. 갤브레스의 사상은 단순히 경제 이론에 끼치지 않고, 여기 결론적으로 이런 건 이제 정상적으로 이거를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이제 지우시겠죠. 이런 건 지우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불필요한 연결점들은 지운다고 하면, 네, 어디까지 이거를, 근데 왜 세 줄만 했을까요? 내내 다 길게 했는데. 문장을 길게 선택하면 더 많이 이어줄까요? 여기네요. 많이 선택한다고 더 많이 써주는 건 아니고 한국 경제 적용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와, 갤브레스의 의존 효과가 아주 유명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갤브레스의 의존 효과 한 줄만 배웠었는데 이 책을 읽고 와, 이 어떤 당시 시대를 살아가던 한 인간의 모습 같은 게 보였던 것 같은데, 와, 이어쓰기요. 와, 이거 상당하네요. 이어쓰기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쓰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중국 회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국 나왔으니까요. 특히 중국 경제 발전, 중국 얘기 나왔어요. 볼게요. 특히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갤브레스의 이론을 적용해서 분석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소득 불평등, 환경 오염, 과도한 부채 등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갤브레스의 균형 잡힌 발전 개념을 중국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단순한 GDP 성장보다는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부유 정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국유기업 중심 경제 구조는 갤브레스가 언급한 기술 구조의 개념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혼합 형태로 그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여 보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모델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국가들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어떤 나라를 해볼까요? 베트남을 한번 해볼까요? 네,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이어서 해달라고 해볼게요. 베트남 경제발전 사례도 갤브레스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예시입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중국과 유사한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 모델을 채택한 결과입니다. 갤브레스의 균형 잡힌 발전 개념을 베트남에 적용해 보면 베트남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소득 불평등, 환경 문제, 부패 등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갤브레스가 강조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균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베트남의 국영기업 중심 경제 구조 역시 갤브레스의 기술 구조 개념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 국영기업을 통해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혼합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사례는 한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 요소들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게브레스의 이론이 여전히 현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국은 보다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진짜 이대로 그냥 쓰면요, 보고서 하나 그냥 쓸 수 있겠네요. 네. 아유, 놀라웠습니다. 네. 이상 이 노션의 쓰기 기능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아이디어 만들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